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강혜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가운데 하나는 역시 북한 관련 이슈였는데 이 내용은 이제 위크 어헤드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미국 중심의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다 연관되는 이슈였습니다만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공식 인정하고 그리고 미국 대사관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물론 옮기기는 했지만 아직도 텔아비브에서 거의 모든 업무를 보고 대사와 4명의 스텝만이 바로 이제 새로 옮긴 곳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전까지 임시로 전에도 이제 이 건물에서 미국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지만 그 대사관을 옮기는 데 있어서 대표로 간 사람이 물론 백악관의 선임 자문이고 또 대통령의 딸이고 또 일반 자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자레드 쿠슈너, 이방카, 트럼프 이 두 사람이 간 것 자체도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고 또 어떠한 이벤트를 하고 하는 것이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에게는 큰 승리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역시 국내 정치와 연관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거 공약으로 얘기한 것을 지키기도 했는데 그 선거 공약 때나 지금이나 전부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이라고 본인들을 말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좋은 감정이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하는 식으로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감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대통령들은 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번번이 하려고 하면은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미국 내에서도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룬 적도 있고 이루지 못한 적도 있지만 중동 평화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협상에서 역할을 좀 해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 편을 딱 들어주고 나면은 그게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번번이 미국 대통령들이 뒤로 물러났었고 그런 뒤로 물러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만이 용기 있고 정당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번에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가 6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들이 가자지구에서 시위하다가 이스라엘 총에 맞아 숨졌고 그리고 수천 명이 다쳤는데 이스라엘도 많은 사망자를 내고 싶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이 다친 총상도 입고 도망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했겠죠. 저격수까지 다 동원한 그런 총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PBS 방송이라든가 공영방송이요. 특파원들이 가서 어디를 다쳤는가 보면은 거의가 무릎 아래 그러니까 생명의 지장이 없도록 저격수들이 저격을 한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팔레스타인의 인구 나이가 젊기도 한데다가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국에서도 이슈가 됐었고 더군다나 이렇게 불과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이 총에 맞아 숨지고 어린이들이 숨을 헐떡이다가 엄마의 품에서 숨지고 하는 또 너무나 뭔가 막아보기 위한 시위대를 막아보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었기 때문에 하늘이 완전히 까만색 연기로 뒤덮였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예루살렘 대사관에서 와인잔을 기울이고 하는 것들이 미국 사람들이 볼 때도
복음주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스라엘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크게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의 데이빗 브룩스라는 칼럼니스트가 있죠. 이 사람은 공화당이지만 지금 많은 공화당은 저 사람 공화당 같은 컬럼을 안 써.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많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비판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데이빗 브룩스조차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인 것은 당연하고 국가가 수도를 정하는 것도 너무나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수도에 미국 대사관을 옮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주이시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빗 브룩스의 아들도 또 이스라엘에 가서 어떠한 그 군 복무 형식의 일을 하기도 했고요. 미국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스라엘계라든가 복음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계에서도 또 다른 그룹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스라엘계 미국인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소수이고 하기 때문에 소수, 진보 편에 많이 서거든요. 그런데 나라에 관련된 것은 또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평소에 많이 비판을 하던 사람도 맹목적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는 겁니다. 데이빗 브룩스 씨 같은 지성인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거기에 미국 대사관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 뭘 그래. 이런 것은 약간 그 대체적인 다른 지성인들과는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이 너무나 분쟁 지역이고 팔레스타인도 완전히 국가가 수립이 돼서 지금 뭐 하마스도 당입니다만 미국에선 테러 그룹이라고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들이 뽑아준 당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예전에 그 자치정부 성향과 하마스가 지금 충돌하고 복잡한데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완전한 그 국가가 됐었을 때 역시 팔레스타인도 예루살렘 동쪽에 수도를 만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적절한 시점에 해결을 해야지 될 문제지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고 지금 모든 나라 거의 모든 나라의 거의 모든입니다. 정말 모든입니다. 이제 미국이 들어가니까 미국에 잘 보여야지 되고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얻을 것을 지금 얻어놓지 않으면 자신들의 정권이 위험한 그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나라들에서는 뭐 옮길 수도 있겠으나 지금 모든 정상적인 국가는 텔라비브의 대사관을 두는 게 이게 다수라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다수가 합리적인 현실일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데이빗 브룩스 씨 같은 유대인들은 뭐 당연하다.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수도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통 많은 그 이스라엘계 사람들도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달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었을 때 유엔 총회에서 그거는 잘못됐다. 128개 국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 9개 국가 뭐 아프리카이던가 미군 기지가 있어서 미군 기지가 나가면은 못 먹고 산다던가 이런 국가만 이제 9개 국가가 미국과 함께 거기에 이제 미국도 포함된 거죠. 그렇게 지지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이 앞으로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어떠한 그 중재 역할을 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문 가운데서도 많은 신문들이 그렇게 했지만 특히 뉴욕 데일리 뉴스 같은 경우는 이방카가 활짝 웃으면서 뭐 대사관 짓는다고 좋아하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저격수가 쏜 총에 맞아서 그런 사진을 똑같이 같은 그 커버 스토리로 대비해서 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의 대표는 한 번도 한 명도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는 그 이벤트예요. 말하자면 리본 커튼과 마찬가지죠.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요 있고요. 또 그 민간인 가운데서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부 많이 하고 이스라엘과 사업도 많이 하는 뭐 카지노의 대부인 그 쉘던 앤더슨 부부가 갔을 정도고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미국인들 승리 또 벤자민 네탄야후 승리
예루살렘 대사관 이제 리본 커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건물 지어지고 뭐 등등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그리고는 보건소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보건소는 국가기금으로 운영이 되죠. 이 보건소에서 낙태를 실수를 해주거나 낙태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뭐 낙태에 관한 니은자 말만 해도 연방기금을 안 주겠다 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잠깐 의회에서 기회를 타서 오바마 케어라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이 무효가 될 뻔했었을 때 공화당인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한 표를 보태서 오바마 케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화당이 대통령이 되고 또 지금 상원과 하원이 다 다수당 공화당이었는데도 이 공화당에서 공화당도 철저하게 원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원했었던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 안에는 가족 계획을 해주는 것이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뭐 카톨릭 등등과 해서 많이 오바마 대통령도 뒤로 물러서서 좀 양보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가족 계획이라는 게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그 피임하고 미국의 그 어린이라고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마 첫 경험을 하는 여자 어린이가 벌써 오래전에 평균 13살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몇 살이겠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양호교사가 다 피임약 주고 하잖아요. 콘돔도 나눠주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부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이 피임약을 먹는 것이냐, 뭐 낙태를 하는 비용이나.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그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특히 여성의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성이 자기 자신의 몸을 꼭 뭐 이때는 여성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편과 함께 스스로의 가족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헬스케어를 아직까지도 그대로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으면서 그때의 그 오바마 케어 안에도 이 가족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것을 의회에서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지 못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선거철이잖아요. 지금 11월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가족 계획이라면서 가족 계획인데 납세자의 돈을 쓸 수는 없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 많은 거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을 정부가 그 나라 국민인 양 국민이라면 밥이라도 먹게 해줘야지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도 사실은 납세자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세금으로 왜 그 다른 사람 낙태를 하게 해줘?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뭐 낙태 시술뿐만이 아니라 뭐 상담까지도 해주면은 정부 그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보건소는 문 닫아라. 미국에서 이제 클리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얘기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제 그 성인 배우에게 잠을 자고 입마금하는 돈을 주고 뭐 이런 것은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 여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고소를 한 여성만도 20명이 넘고 지금 부인도 3번째고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할 때도 정말 보통 사람이 그 같은 그 이혼 과정을 거친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 심하다. 제가 뭐 방송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여자와의 문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70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낙태는 안 돼. 생명을 보호해야지 되니까 이런 입장으로 지금 낙태를 실수하거나 상담만 해도 그 보건소는 연방 기금을 안 주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선거철이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낙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과 본인들이 여자이건 남자이건 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낙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다른 문제라는 게 참 그런데 달라요, 아무튼. 그래서 이 같은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복음주의 그 보수 기독교인을 포함해서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잠 좀 자면 어때? 돈도 많고 하는 사람인데 돈 주고 잠잔 게 뭐가 어때? 뭐 어떻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눈을 감아주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되지. 나도 나의 딸이나 나의 와이프의 낙태 문제와는 상관없이 낙태는 정말 내가 교회에서 얘기 들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생명이 언제부터 생명인데 이미 그 순간부터 생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존엄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려주면은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그 같은 바탕으로 이제 그 결정이 됐다라고 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가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CIA에서 최초의 여성 국장이 이제 아직 선서는 안 했지만 다음 주에 선서하겠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일어날 일이기도 한데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바쁘니까. 지나 헤스벨이 33년을 CIA에서 일했고 중간에 테러리스트들을 고문하도록 지휘를 하고 기록을 없앴다 하는 것 때문에 인준할 때 까다로움을 겪긴 했지만 본인이 편지를 써서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청문회 할 때는 청문회가 생중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같은 여성인 의원이 상원의원이 물어봤었을 때 어쨌거나 그 당시에 그 고문을 한 것이 yes or no 윤리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라고 했을 때 답변 피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그 의회에 보내서 정말로 미국에서 테러 용의자라 할지라도 고문을 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7명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100명 상원의원 가운데 그 7명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지역에서 11월 달에 재선거를 치러야지 되는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이런 그 CIA 국장 지명자의 반대표를 던지는 것도 본인의 표를 깎아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여자 CIA 국장이 나왔지만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정보 주변에서는 이 그 지나 헤스펠이 굉장히 인정을 받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외교 그 국무부에서는 미국이 사람이 그렇게 없나? 아니 최고 정보를 이끌 사람이 다른 나라 그 용의자를 고문한 사람을 둬야지 되는가? 미국 이미지에 나쁘다면서 미국의 외교관들은 뭐 100명 이상이 상원에 그 편지를 이 사람 인준하지 마십시오 하고 보냈고 지금도 좀 떨떠름해하는 거죠. 그리고는 특별검사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드러났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녀 사냥이다. 아무것도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물이 러시아와 사업도 하고 러시아에서 돈도 받기도 하고 그것도 더리머니예요. 깨끗한 머니가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범죄도 저질렀고 또 유죄로 인정을 한 사람도 많고 기소한 사람도 많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을 돕기 위해서 음모를 했나 혹은 대통령도 알면서 캠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일하도록 내버려 뒀는가 여기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잡지 못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접 미국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미국 하원이 어떤 사람은 그런 지적을 해요. 마크 쉴즈라고 이 샌디케이트 컬럼을 쓰는 사람인데 좀 진보 성향이고요. 하원은 너무나 그 어린아이도 아니고 완전히 유아, 아직 무슨 뭐 그 목욕통에서 나오지도 않는 그런 유아와 마찬가지여서 이 뭐 아무런 일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에 비해서 상원은 굉장히 그 성인스럽게 그렇게 이 문제를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도 굉장히 그 비즈니스적인 것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트럼프 호텔이라든가 타워라든가 심지어 골프장 이런 곳에서 대통령이 직접 날마다 그 사업을 관장하진 않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얻는 이득 같은 것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에서는 사위나 딸이나 뭐 아들이나 다 마찬가지여서 사위 집안도 정말로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그 맨하탄의 건물을 돈을 못 내서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가 결국은 백악관으로 들어가면서 그도 그 날마다 운영하는 것에서는 빠졌지만 그 회사, 그 가족 회사에 카타르의 그 투자가가 뭐 캐나다를 투자를 해서 그게 이제 다시 미국으로 이 자레드 쿠시너 가족에게 투자가 되는 이런 식의 기금을 받는다던가 그런 일들은 이제 많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팍스 뉴스가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전폭적인 국영 방송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로버트 멀러가 뭐 당파적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고용을 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이에요. 10몇 명 가운데 한 10명 정도가 민주당이고 한 1명이 무소속이고 무당파고 3명이 공화당이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민주당 가운데서도 당적은 민주당이지만 힐러리 클린턴에게 다 기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로버트 멀러 자신이 공화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들께 로버트 멀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둘 다 그 부자집에서 자라나서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등등 한 사람이지만, 제가 그 베트남전이 일어났었을 때 로버트 멀러는 거의 자원식으로 해병대니까요. 가서 본인도 다치고 전우를 구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의 그 프로페셔널 잡 부분에 있어서는 로버트 멀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7 피규어도 아니고 8 피규어 하면은 100만 달러 단위가 아니라 1000만 달러 단위, 그런 연봉도 마다하고, 개인 그 변호사, 기업의 변호사로 가면은 너무 뭐 좋은 법대 나오고 했으니까 그 정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공직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는 것 보면 본인이 뭐 예전에 케네스 스타처럼 인터뷰를 한다던가 하지도 않고, 그 특별검사들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새어나오지도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을 골라서 쓰는 거죠. 그 아주 책임적인 뭐 10몇 명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을 한 그 루돌프 줄리아니, 이 루돌프 줄리아니라는 사람도 많은 그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도 만들어내고, 터키 같은 그런 그 독재를 쓰는 그런 곳에서 아주 돈도 더럽게 벌고 정치적으로도 더러운 그런 인물들을 이제 그 본인이 뉴욕 시장을 했다는 그런 이유로, 또 변호사 자격증은 계속 갖고 있을 테니까요. 예전에 검사도 했고 하니까 그런 더러운 인물들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변호에서 돈을 또 더럽게 많이 버는 사람이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더라도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같은 것이 있어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있다고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저는 얄팍하다, 천박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루돌프 줄리아니의 기본적인 성향이. 그래서 그 루돌프 줄리아니가 딱 맞는 거죠. 로버트 멀러 같은 사람들 공격하고, 아이 트럼프 대통령이 돈 좀 줬으면 어때? 잠자고 여자. 다른 여자한테 돈 줬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그 루돌프 줄리아니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로버트 멀러를 비난을 하더라도 로버트 멀러는 그 비난에 대해서 말로 반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1년이 끝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알면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내통을 했다, 밀통을 했다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지금 드러난 것은 사실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증거가 아직 1년 만에 안 나왔다는 것이 될 테고, 그리고 특별검사 수사가 원래 몇 개월,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공화당에서는 팍스뉴스는 계속 아니 1년이나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하는데 아무것도 없진 않고요. 보통 몇 년 걸리고, 그리고 사실은 수십 년 계속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추적하는 그런 것을 겪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근데 워낙에 이 케이스가 또 사실 증거를 증명하기도 힘든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게 있었고요. 중국과는 일단은 완전한 무역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났거든요.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주중이 되면은 더 그 같은 것도 자세한 내용이 나올 테고, 그리고는 이제 어제 발생한 텍사스의 산타페 하이스쿨에서 학생이 1,40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9명 학생과 선생님 1명, 10명이 숨지고 또 많은 사람,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총격 사건을 일으킨 17살의 드미트리오스 파고티지스, 이 학생이 결국은 잡혔어요. 여러 가지 그 소셜 미디어 같은 데 쓴 것을 보면은 뭐 자살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을 그 추측하게 하는데, 경찰에 결국은 이제 그 잡혔는데 좋아하던 친구는 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스토리가 얘기되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샷건을 포함해서 총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총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산 총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이 갖고 있었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겠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굉장히 얌전하고 이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다는 거죠. 물론 그 페이스북 소셜미디어에 보면은 born to kill, 아주 까만색 셔츠에 하얀색이든가요, 이렇게 뭐 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식의 그런 것을 그 써 있었고, 그러나 친구들이 그가 뭐 게임에 열중하기도 하고 조용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의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동차와 집에서 폭발물이 발견이 됐다고 하고, 대통령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 어린이들을 국가가 보호를 해야지 된다. 누가 보호를 하겠는가 하고 얘기를 했지만, 불과 2주일 전에, 제가 어제 방송할 때는 2주일인가요? 1주일인가요? 했는데 2주일 맞더군요. 확인해 보니까 전국 총기협회 연설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헌법 2조의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의 총기 소지의 권리를 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게 보호를 합니다. 내가 있는 한 이것은 철저하게 보호가 됩니다 하고 굉장히 크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2주일 사이지만 다른 거예요. 입장이. 총기협회에서 그 말을 했을 때와 어제 그 백악관에서 어린이들의 목숨을 국가가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협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선거철도 다가오고 가장 그 단독 그 기부금으로는 총기협회가 많이 그 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과거를 보면은요, 제가 내일 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시사평론가다, 이런 분들께서 미국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 특히 언론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비난을 한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미국에서 냉정하게 보면은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그 잘하고 모든 것에 뭔가를 갖추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른 대통령과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웃사이더는 트럼프 대통령만 아웃사이더였어요. 그 아웃사이더를 8년 내내 겪은 사람은 버락 오바마입니다. 얼굴 시커멓다고요. 얼굴이 시커멓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화당 의원들이 버락 오바마를 얼마나 비난을 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반대했는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반대하다가 그 똑같은 일을 얼굴 하얀 트럼프가 할 때는 다 찬성하는지 여러분들은 미국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시지를 못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수십 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블랙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피부 색깔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는 한 그런 일은 없어야지 된다고 이 연사 거듭 주장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그래서 아무튼 그 총기 협회에서 한 말과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한 이런 말들이 다른데, 지금 미국에서 2008년도 군 복무를 하다가 숨진 사람보다 학교에서 총 맞아서 숨진 어린이가 더 많아요. 지금 뭐 30명 정도 되는데 군 복무하다가 숨진 군인은 30명보다 작습니다. 물론 미국의 그 학교 다니는 어린이 숫자가 5천만 명이라면 군은 그 한 130만 명 정도 되니까 군인이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 뭐 계산하면 한 40배 정도 총에 맞을 확률이 더 높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숨진 학생 가운데 한 명이 그 파키스탄 교환 학생도 있거든요. 국무부에서 지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굉장히 바쁜데 그 가족에게 조의를 그 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숨졌다고 그 엉클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 사회를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사회 전체에 테러리즘 같은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지금 미국이 그런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 이래서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경고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그리고 분노의 정치, 비난하고, 벌 주고, 과장하고 거짓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사람 마음들의 분노와 안정을 주는 게 아니라 분노와 뭐 내가 내 총을 갖고 복수하겠어 이런 마음도 주는 거죠. 물론 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회 전체에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테러의 마음이지 꼭 테러리스트들이 총칼 들고 움직여야지만 그게 테러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미국이 이런 그 테러리즘 마음이 강하다 하는 것을 이 텍사스의 산타페 그 고등학교에서 숨진 학생의 가족이 얘기를 했고요. 미국 정부는 사람들의 손에 무기를 그렇게 쉽게 쥐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텍사스 주지사의 이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렸어요. 공화당 주지사인데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그런 공허한 말이 다 있어요. 총을 그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그 총기협회에서 돈을 받는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당인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물론 모든 인간은 그룹에 속해 있고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은 더하죠. 그 당의 어떠한 것을 따라가기도 하고 돈이 나오는 그런 돈줄을 존중해야지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어야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돈줄에서 돈이 안 나오면 내가 이제 정치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길게 보면은요, 계속 그런 식으로 무엇이 옳다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는 끌려다니기만 하는 거죠. 그 인생이 개인적인 인생으로도 해피하지 않을 것 같고 소신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게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위크엔드 리뷰였고요. 총기 문제 나오면 화나요. 총을 어떠한 그 방어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총기협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돈 벌려고 그 총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래서 총기협회의 대변인을 하고 총기협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돈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자, 위크 어헤드. 이 위크 어헤드 시간에
이제 그 북한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온통 위크 어헤드가 북한 관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날짜로 화요일, 한국 날짜로 수요일이 되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 어려운 때 미국에 와서 만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그제 나토 사무총장 옆에 있고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본인의 옆에 서 있었는데 본인의 그 왼쪽 옆에 서 있었어요. 제일 옆에 그것도. 뒤에 많은 그 뒤로 쭉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리비아 모델이 아니다. 북한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리비아 모델은 그 존 볼튼이 얘기한 리비아 모델과는 틀립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또 존 볼튼이 얘기하는 리비아 모델은 핵을 갑자기 확 다 금방 포기하고 그리고 그 핵을 미국에 가져와서 파기를 해야지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 모델은 아니다. 북한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존 볼튼이 얘기한 것은 2003년이요. 본인이 그 리비아 핵, 그 당시 핵도 있지도 않았어요. 프로그램이죠. 그런 것을 그 설계했을 때의 얘기고 부시 대통령 당시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2011년이니까 이미 부시 대통령에서 오바마 대통령 임기 2기로 넘어왔을 때입니다. 이제 핵을 미국으로 테네시로 가지고 오고 오크리지 쪽으로 가지고 오고 핵 프로그램 자체를요. 그리고 나서 리비아가 이제 계속 카다피가 국민에게 뭐 잘못하고 하니까 나토가 주도를 하고 미국이 돕고 해서 그 리비아에 카다피 그 반군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 반군을 지원을 해서 결국은 그 반군이라는 간접 그 매개체에 의해서 카다피가 정말 그 맥없이 죽고 말죠. 그것은 미국이 카다피의 정권과 카다피의 목숨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핵 프로그램 당시에 그 같은 보호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리비아 모델이라는 것은 바로 그 2013년 카다피 죽음 그때의 모델을 말합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게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됐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권 보장을 목숨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남한을 봐라. 얼마나 저렇게 부진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느냐. 북한도 그 근면한 국민들하며 잘 살 수 있다. 그런 경제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 북한이 뭐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그렇지만 존 볼튼이 그동안은 존 볼튼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존 볼튼이 리비아식을 계속 강조를 하니까 우린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 이거 뭐 다 밥 굶고 만든 건데 미국을 뭘 믿고 우리가 다 파기를 해? 그리고 나서 우리를 뭐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도와준다고? No! 그런 거 필요 없어. 더 굶어 죽지. 풀을 뜯어먹고 살더라도. 이건 블라디미르 푸틴의 얘긴데요. 풀을 뜯어먹고 사는 다시 그 어두운 시대로 또 가는 한이 있어도 지금보다 더한 압박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핵을 판다는 사실은 파는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명분과 체면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따위 협상은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한국과는 그 F-22 그 스텔스 전투기 그 문제 또 B-52까지 이번에 그 맥스 썬더 훈련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있는가? 판문점 그 선언에 잉크도 마르기 전이다. 양측에서 다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것은 특히 이제 B-52도 그 핵을 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F-22 그 스텔스 전투기는 적진에 몰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풀 스케일의 그 북한 도발 시나리오 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이제 그 군부에서 반발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식의 것을 하면서 한국과 고위급 회담을 할 수 없다고 취소를 해버렸고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그 취소를 하고 나서도 가만히 트윗도 안 하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모델 아니야. 그 북한 좋을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근데 회담에 나오면 그런데 회담에 안 나오면 뭐 리비아식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많이 비난을 하면서 두 번째 시진핑과 만나더니 북한이 좀 그 서프라이즈한 그런 그 행위를 보인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B-52가 뭐 배치되지 않았다, 배치될 계획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배치됐던 계획이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많은 언론도 이제 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모두 B-52를 그 폭격기를 훈련해서 빼기로 합의를 했다. 이것도 이제 김정은이 그 원하는 바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누구는 존 볼튼이 그 굿캅, 배드캅의 역할을 나누는 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스스로 혼자 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아마 그 중간 어디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튼의 그런 강한 그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존 볼튼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 리비아 모델을 얘기를 했는데 단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본인이 그 김정은의 불만이 있은 뒤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하기 전에는 한 번도 존 볼튼을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B-50까지 이게 언제 계획이 돼서 훈련이 치러진 것인지도 모르지만 훈련 그 막판에 안 봅니까? 명단, 그 군사력 명단 다 볼 것 아니겠어요? 전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이런 강력한 무기들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오케이, 그 대화하기 전까지 대화 도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잖아요. 계속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강경하게 밀어붙이면서 이제 폼페오는 국무장관은 북한에 보내서 그 김정은과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또 미국 세 사람도 데리고 오게 하면서도 양측을 다 가지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전략이 그동안 많은 국내에서 해외 이슈에서 통하기도 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통합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다 할 일이 많은데 국가들도 일단 이렇게 미봉책을 해놓고 장기전을 나가야지 되겠네. 다들 이제 이러고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 협상해 뭐 협상 안 할 수도 있고 하면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에겐 통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B-52도 빼고 그리고 이제 리비아식도 아니다 하면서 그 리비아식에는 앞에 것을 얘기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지금까지 타임라인 같은 것을 얘기 안 하잖아요. 핵을 언제쯤 다 파괴해야 되는가. 물론 빨리 하고 싶어 하지만요. 본인의 임기 안에. 그렇게 그 지금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북한이 시간 벌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을 해야지 된다. 미국도 양보를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참에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시간 벌기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그 북미 회담에 대해서 좀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해설을 할 때 한국에서 아주 그 국내 이슈와 해외 이슈에 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갖고 듣고 보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해설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민주당과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뭘 잘하겠느냐 하는 마음도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다. 그리고 언론도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비난을 해왔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다.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한국적인 시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그리고 왜 그 한국 안에서는 미국을 정확하게 보기는 힘들잖아요. 미국 안이 아니면 그런 한계에서 오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왜 그 싫어하겠는가 처음부터 그 부분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놀아보지 않아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그 언론사 사주라던가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잘 놀아봐서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전에 그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고 어떤 식으로 여자들과 놀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직원을 대하고 하는 것인가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너무 잘 알아서 같이 놀고 웃고 떠들고 뭐 여자도 소개시켜주고 소개받고 할 때는 좋았어요. 잘 놀았어요. 그러나 막상 그가 사업가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리얼리티 쇼 진행자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공직자 그것도 미국의 정직을 어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겪어본 사람들로서는 다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를 잘하면 다 잘하죠. 그리고 하나를 잘할 때 깨끗하게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러운 방향으로 해서 어디까지 잘하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고 뭐 끝까지 뭐 웬만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론계에서는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이 사주말 듣고 방송하고 기사 쓴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미국 저널리스트들이요. 돈을 텔레비전 뭐 진행자 같은 경우 많이 받죠. 특히 어피니언식을 얘기를 하는 그 션 해니티 같은 사람 뭐 수천만 달러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저널리스트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 션 해니티는 뭐 저널리스트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널리스트 백그라운드가 있고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요. 돈 보고 일하지 않아요. 신문기자 돈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기자들 가운데서 부자가 많아요. 방송 기자나 앵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앤더슨 쿠퍼 CNN에 인기 있죠? 앤더슨 쿠퍼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반더빌트 가문의 사람이에요. 앤더슨 쿠퍼가. 그 사람들은 사주가 하라고 그런다고 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이 아니 그 사주가 예를 들어 제프 베조스 자신을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은 우습게 생각하는데 자신이 그 아마존 사주면서 아마존 직원들에게 특히 돈 적게 받는 직원들에게 잘 못해준다고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그리고 뉴욕타임스 사주가 하라고 한다고 기자들이 다 그렇게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어피니언 리더들이 컬럼 쓰는데 사주가 쓰라고 하는 그대로 쓰겠어요. 미국 사람들 모르고 하시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인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저널리스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데는 그의 비리를 너무 많이 알고 그 트럼프 대학만 하더라도 사기예요. 사기 대학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험 없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경험이 없죠. 공직자 경험도 없고 군대도 안 갔다 왔고 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많아요. 뭐 오바마도 외아들이니까 안 갔고 오바마는 하기는 뭐 그 베트남 전 때는 나이가 어려서 가지도 못했네요. 뭐 빌 클린턴도 그 가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그 유일한 아들이고 하니까 안 갔고 조지 부시는 워낙 부자니까 갔어야지 되는데 빠졌고 뭐 이런 뭐 그런 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 한 겁니다. 군대도 안 가고 그리고 뭐 이상한 거 뭐 발목뼈 뭐 아무튼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병명을 뭐 5번이나 대고 안 갔잖아요. 그에 비해서 똑같은 시대에 이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는 자원에서 해병대로 갔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다? 아니에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몇 살 때 대통령이 됐습니까? 정말 어릴 때 뭐 그 사람도 정치 경험 뭐 아버지 덕에 한 번 해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는 줄 아십니까? 알칸소라는 촌뜨기 아주 작은 아니 그 아버지 부시가 그렇게 무시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 그리고 분노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저 알칸소 촌뜨기한테 치다니 내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두 사람 굉장히 친해졌지만 그리고 버락 오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원 의원 한 번밖에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데 그 오바마 같은 경우는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과 블랙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끝까지 8년 내내.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러면 공화당 사람들조차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바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사람들이 일일이는 모르지만 일일이 몰라도 사람들은 진실을 압니다. 오바마는요. 그 공화당이
자신을 무시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시작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 캐나다에서 태어났어. 출생증명서 보여주니까 출생증명서가 가짜잖아 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원조는 어디서 했냐면요. 러시아 투데이. 러시아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그 얘기 제일 처음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 몇 년 전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공화당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저 껌둥이 뭐 이런 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자수성가하고 대학 졸업 안 하고 이랬다 해서 그것도 이회창과 같은 그런 뭐 거룩한 인물의 그때의 분위기가 오바마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능한 한 해볼 때까지는 했어요.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유도 되지도 않는 그런 이유로 경멸하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포용을 해보려고 하고 본인이 블랙이기 때문에 화이트 중에서도 화이트인 조 바이든 부통령이라는 사람을 말실수도 자주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을 부통령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백인이니까 이제 그 의회 친구들과 아주 친하고 해서 뭐 뒷통로로 레드카펫으로 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 바이든이 가서 이렇게 하고 대통령은 그 빠져 있고 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일인데도 앞에 나서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한 적이 많았죠. 그랬기 때문에 끝내 아직도 공화당 사람들 가운데서 레이시스트 있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서 인종차별주의자 가운데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오바마에게 돌아가기도 했고 지금도 오바마 대통령을 싫어하지만 그런 점들이 정치 경력도 정말 별로 없고 그리고 그 블랙이기도 한 그 오바마 대통령도 박해를 많이 받은 거죠. 8년 동안 박해 받으면서도 그 같은 그 품이 있는 우아한 태도와 철학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너무 티미해라고 얘기를 듣죠. 다른 나라 일에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100% 돈 계산이고 그 돈 계산에 난 너무 좋아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생각을 뭐라고 하진 않지만 그때에 개입 안 하겠다 할 때도 오바마와 트럼프는 다른 겁니다. 오바마는 아니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왜 돈을 써? 트럼프는 우리가 언어도 모르고 중동에 또 문화도 잘 모르는데 잘못 개입했다가 또 잘못 전쟁했다가 그리고 전쟁을 하고 나서는 전쟁 뒤에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랬던 적도 많고 좀 신중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그로 인해서 오바마가 이룬 일도 있고 못 이룬 일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거의 반대가 트럼프 대통령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난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공화당은 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지지합니까? 아웃사이더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내쳐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공화당은 지금 비열한 공화당이 많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서로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화당이면서 그 전에 공화당 중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들이 의원하고 있었을 때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욕먹고 있는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 한 사람 정도가 알라바마라는 극보수적인 주에서 연방 상원의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을 그럴 정도지 하나도 지지하지 않고서는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거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잖아요. 왜냐? 자신들 밥그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는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그를 싫어한다. 그래서 무조건 그가 하는 일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은 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것도 틀린 보도예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과 회담한다는 것 싫어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화합을 좋아하는 당이고 전쟁을 싫어하는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회담하는 것 좋아합니다. 다만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북한을 그래서
북한을 대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심함과 세심함과는 거리가 멀고 생색내기에만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이게 아주 좋은 기회를 잘못할까 우려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많은 한국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과 똑같은 것을 미국의 언론과 민주당이 걱정을 하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워서 북미 회담 깨져라 잘못되라 하고 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요. 너무 한국식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좀 냉철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아직도 미국에서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속으면서 김정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죠. 없지만 직접적으로 만나는 몇몇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아무튼 다음 주에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게 나올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또 뭔가 수습을 하겠죠. 중개인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더 어려워졌어요. 이번에 중개인 역할은 그런 것을 하면서 그리고는 바로 이제 한국 기자들 받아들이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며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풍계리 핵실험장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지금 다음 주에 타임라인이 잡혀 있었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그런 문제가 있을 테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은 북한 문제가 잘 된다면 북한에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다가 또 언제 북한에 대해서 입장을 바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예측 불가능함 때문에 지금 세계의 국제 관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앙겔라 머켈이 특히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 이후에 굉장히 냉랭해졌거든요.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런데 지금 독일에서 생각하기를 독일 사람들한테 여론을 물어봤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더군요. 트럼프보다는 푸틴이 예측이 더 가능하다. 이래서 이 앙겔라 머켈이 뭔가를 이렇게 일하다가 보니까 트럼프보다는 푸틴과 협조를 하는 게 낫겠어 하는 쪽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란 핵 협상을 파기하고 나서 유엔에도 이란과 거래하면 제재하겠다.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점점 이제 고립이 될 수가 있고요. 그 고립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1기로 끝나느냐 2기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미국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긍정적인 효과와 또 부정적인 결과 같은 것을 이제 긍정은 긍정대로 부정은 부정대로 이렇게 하면서 또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제 독일조차도 러시아 쪽에 좀 가깝게 가고 있다는 내용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풍계리가 있었고 또 이 다음 주에는 그 내용도 많이 나오겠네요.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이것도 꽤 오래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주한미 대사로 지명한다고 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오늘이었는데 다음 주에도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배우와 영국 왕자가 결혼을 한 것. 여기에서 저는 Stand By Me라는 노래가 저는 사실 영국 왕실 뉴스 별로 잘 전하지 않거든요. 특별하게 뉴스감이 되지 않는다 싶을 때 별 못 느껴서 그런데 Stand By Me 이 노래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지겹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결혼식에서 부르는데 킹덤 코러스 또 캐런 깁슨이 솔로를 하고 흑인이고요. 흑인 합창단이 지휘자도 여성 흑인이고 그게 이제 결혼식에서 Stand By Me 하고 이제 쫙 퍼졌다가 오므러들었다가 이렇게 오묘하게 노래를 편곡을 해서 합창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케이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해리 왕자와
이 메건 마클이 그 제너럴 호스피털에서 유명해졌고, 그리고 그 수트라는 그런 그 뭐 프로그램 하다가 영화를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해리를 만나고 나서 본인은 이제 영화를 접은 것이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던 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연기하고 국제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태생인데, 해프 블랙이잖아요. 해프 블랙이고, 그리고 2번 결혼을 했었고, 나이도 3살인가 많죠? 아버지는 원래 그 에미상도 받은 조명 감독이에요. 요즘에 뭐 파파라치 돈 받고 심장병이라 결국 딸 결혼식에 가지도 못했고 하지만, 이 아버지가 뭔가를 그 촬영을 할 때 딸이 보고 그다음부터 이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영화계에. 엄마와 아버지는 이혼했는데 엄마가 블랙이거든요. 근데 블랙인데 엄마가 이제 소셜 워커로 일하고 하면서 로스앤젤레스 주변에 무슨 빌라 미션 무슨 비스타 그 로스앤젤레스 주변에 흑인들이 사는 동네인데 미국에서 가장 부자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이 어머니는 살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형제도 좀 다른 형제들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 똑같은 형제가 아니라. 그런데 굉장히 좀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영국에서는요. 더군다나 이제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 성공회 주교가 시카고에서 갔잖아요. 그 주교가 설교도 하고 power of love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좀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다른 영국 왕실 중에서, 예전에 1936년도에 헨리 8세 미국 이혼한 심슨 부인과 결혼을 했었을 때 그때와도 조금 다르고요. 그때의 왕위 순위와 지금이 조금 더 가까운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부도 그레이스 켈리가 생각이 났었어요. 저는 모나코 왕비 된다고 영화 포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메건 마클이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해리 왕자에게 나는 해프 블랙이고, 그리고 또 나이도 많고 해프 블랙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혼도 했고 너 왕실의 왕자잖아 했더니 I don't care. 해리 왕자가 한 말이 I don't care 하면서 let's fight out.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문제를 찾을지 한번 해보자. 다른 사람이 못한다면 우리가 하지 하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토리가 그야말로 동화 같은 스토리다 해서 다음 주에도, 미국이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제 이 내용들은 많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위크 어헤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제가 북한에 가서 정말 죽을 뻔했었던 사람, 미국의 정보국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헨리 키신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하는 이런 글도 있고요. 좀 다 한국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서 보는 한국, 내일은 그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앤 위크 어헤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간에 좀 흥분했었어요. 정기 방송은 아니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해해달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만 모든 걸 제가 다 여러분께 이해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제가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